혈당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식사 때마다 이게 괜찮은 건지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좋다는 건 챙겨 먹고 나쁘다는 건 최대한 피하고 있는데 막상 검진 결과를 보면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혈당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구성이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식사에서 작은 것 몇 가지만 바꿔도 혈당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나이 들수록 어려워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20에서 4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함께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혈액 속에 당이 더 오래 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 문제입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국수, 죽처럼 정제되고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소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소화가 빠르다는 것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도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식사 후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부담이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의 핵심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식사의 구성과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재료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혈당 관리 식단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곡물입니다. 그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첫 번째, 베타글루칸은 장 안에서 물과 만나면 끈적한 젤 형태의 점성을 형성합니다. 이 점성이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흰쌀밥만 먹었을 때와 귀리를 섞었을 때의 혈당 곡선은 눈에 띄게 다릅니다. 세 번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식사 후 금세 배가 고파져 간식을 찾게 되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리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흰쌀 8 귀리 2 비율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만 귀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스턴트 오트밀 제품 중에는 당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당 성분이 없는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채소 하나로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재료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분보다 먹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시작할 때 밥부터 드십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채소를 먼저 드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 같은 양을 드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식사 순서만으로도 식후 혈당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조각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줌 정도의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만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끓는 물에 1~2분 정도 살짝 데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채소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혈당을 올리는 진짜 원인 중 하나가 사실 단백질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재료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시니어 식단을 살펴보면 밥, 국, 김치만으로 한 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혈당 관리에 불리합니다.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들어오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가 바로 두부입니다. 첫 번째, 두부는 소화 부담이 적고 부드러워서 시니어 식단에 잘 맞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 밥을 2숟가락 줄이고 그 자리에 두부를 조금 더하는 것만으로도 탄수화물 비율이 줄고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식사 후 간식을 찾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찌개, 된장국, 구이, 부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매끼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다만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담 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부 역시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혈당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그 이유와 해결책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재료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간이 밤새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는 새벽 혈당 상승 현상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께 아침 식사 전 견과류 몇 알을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후 식사에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몬드 기준으로 하루 5알에서 7알이면 충분합니다. 한 줌 이상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다만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코팅된 가공 견과류 제품은 혈당 관리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혈당 때문에 좋아하던 과일을 아예 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일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재료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과일은 당이 많으니 아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류보다 양과 먹는 방식입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비교적 적합한 편입니다. 첫 번째,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 안에서 당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사과의 혈당 지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수박이나 파인애플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세 번째, 껍질에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과 한 개를 식후에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반 개씩 나눠서 식사 중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에 더 안정적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다만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즙이나 착즙 주스 형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원래 형태 그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재료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인데 혈당 관리 효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직 활용하지 않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재료 여섯 번째는 팽이버섯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버섯이 바로 팽이버섯입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조리도 간단하지만 혈당 관리 식단에서 꽤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씹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고 식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식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량이 매우 낮아 많이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밥을 줄이고 팽이버섯으로 양을 채우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팽이버섯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된장국, 계란찜, 볶음, 반찬 등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밥을 조금 줄이고 팽이버섯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만 팽이버섯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팽이버섯을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봉지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하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신 후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재료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피하셔야 할 식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드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식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수나 라면 단독 식사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없이 정제된 탄수화물만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국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죽만 드시는 식사입니다. 죽은 속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아프실 때가 아니라면 죽을 주식으로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에 불리합니다. 세 번째, 식후 과일 한 접시입니다. 이미 탄수화물 식사를 마친 직후에 과일까지 더해지면 혈당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달달한 믹스커피 습관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과 크리머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습관이 공복 혈당을 서서히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쌀밥에 귀리를 조금 섞고 식사 전에 브로콜리 몇 조각을 먼저 드시고 밥을 조금 줄이고 두부를 곁들이고 아침엔 아몬드 몇 알을 더하고 사과는 반 개씩 나눠 드시고 국이나 반찬에 팽이버섯을 한 줌 넣어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몸은 그 변화를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혈당 관리는 특별한 식단보다 오래 이어지는 작은 식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 식탁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